야사에 등장하는 이성계의 잠저 시절. 조선 태조 이성계의 처음 자는 중결이며 등극 후에는 군진으로 고쳤는데 후는 송원이며 이름을 단으로도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자춘으로 고려 공민왕을 섬겨 벼슬을 얻었고 어머니는 최씨로 한기의 딸입니다. 이성계는 높은 코에 용의 얼굴을 가졌으나 천성은 어질고 남에게 덕을 베풀 줄 알았는데 활을 잘 쏘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함흥에 살던 젊은 시절 황소 2마리가 서로 뿔을 걸고 힘겨루기를 했는데 소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소들의 성난 기세에 눌려 아무도 소싸움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성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황소의 뿔을 하나씩 잡고 용을 쓰자 소들은 제풀에 지쳐 서로 떨어져 싸울 뜻을 잃고 피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고려의 열사 장군들이 술자리에서 연시를 지었는데 연시는 한 사람이 첫 굴을 지으면 다른 사람이 받아 다음 굴을 짓는 풍류로 이성계가 첫 굴을 읊었습니다. 석자 칼머리에 사직을 편안히 하리. 그러나 다른 문사들이 얼른 대굴을 짓지 못해 쩔쩔맸는데 문사들은 대부분 음풍농월에는 능했으나 깊은 뜻이 담긴 시에는 약했던 것으로 지켜보던 최영이 빙글에 미소 짓고 대굴을 읊었습니다. 한 가지 채찍 끝에 건고를 평정한다. 모인 문사들은 두 사람의 나라 사랑과 웅지의 탐복을 금치 못했는데 두 사람은 숙명적인 맞수였습니다. 이성계가 아직 보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에 있을 때 어느 날 졸고 있는데 방문 밖에서 누가 이상한 글을 던지고 달아났고 이성계가 그를 보고 괴이쩍게 여겼습니다. 목자가 대지를 타고 내려와 사만의 지경을 바로잡는다. 목자를 합치면 이성계의 성인 리가 되며 이성계는 의뢰생으로 되짓띄었는데 이성계가 하인을 시켜 글을 던지고 간 사람을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위에 글을 지리산 바위굴에서 얻었다는 것인데 이성계는 이 글을 감춰버렸다고 합니다. 그가 고려 최고 벼슬인 문화시중에 오르기 전에 꿈에 신인이 하늘에서 내려와 금척을 주며 말했습니다. 경시중은 청렴하지만 이미 늙었고 최도통은 성격이 곱고 정직하지만 약간 어리석으니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바로잡을 사람은 공뿐이다. 경시중은 경복흥을 말하며 최도통은 최영을 말하는데 그 후 이성계는 문화시중에 올랐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기 1년 전에 일로 덕원부에 큰 나무가 썩어 이파리를 피우지 못한 지 여러 해째였는데 그 나무가 이파리를 피우고 무성해지기 시작해 사람들은 나라가 새로 세워질 징조로 보았습니다. 이성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가 명궁이었던 사실을 빼놓을 수 없는데 어느 날 임강현 화장산에서 사냥할 때 사슴 한 마리를 보고 말을 달렸습니다. 활에 화살이 매겨져 있었고 사슴이 절벽에 이르러 미끄럼을 타듯 아래로 달아났는데 수십자 높이의 절벽이라 사람과 말은 내려가기 힘들었지만 이성계는 사슴을 쫓아 말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말과 이성계가 절벽 밑으로 굴렀는데 그 상황에서도 사슴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성계는 산에서 기어가는 꿩을 만나면 놀라게 하여 반드시 공중에 날게 하고 활을 쏘아 맞히는 백발백중의 솜씨를 보였습니다. 그는 나무공을 먹는 배만하게 만들어 60보 밖에서 던지게 하고 쇠촉을 박은 화살로 꿰뚫는 놀라운 솜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활 솜씨를 뽐내지 않았는데 어쩌다 사석에 나가 활을 쏠 때는 상대의 명중률을 보아 비슷하게 명중시키는 겸손을 보였다고 합니다. 고려조 말의 여러 장수들은 군사를 군적에 올리지 않고 사병처럼 삼았는데 이를 패기라고 하며 최영 변한열 우인열 같은 장수들은 위엄을 세우려고 막료나 사졸들을 마구 욕하고 매질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부하들을 예의로 대접하고 덕을 베풀어 따르는 장수들이 많았는데 그런 이성계는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으며 북쪽 오랑캐, 남쪽 왜구와 수없이 싸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공민왕 18년 이성계를 보내 동명부를 쳐서 북원과 국교를 끊었는데 동명부의 이후로 태물이 항복했고 추장 고한이는 밤을 틈타 도망쳤습니다. 이성계는 원나라 추밀부사 아이주 등 300여 호를 데리고 개선했는데 기병 5천과 보병 1만 명의 대병을 거느리고 동북면에서 황초령을 넘어 600리를 더 가서 설안령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700리를 더 가서 압록강을 건넜는데 이후로 태물은 우라토산성으로 옮겼고 이성계가 애둔촌에 이르자 이후로 태물이 싸움을 걸다 갑옷을 버리고 이성계에게 달려와 절하며 말했습니다. 장군, 우리 선대는 원래 고려 사람입니다. 나는 고려의 신하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성계는 그를 쾌히 받아들였는데 우라산성을 칠 때 무너진 담장 안에서 곡성이 들려 부하를 시켜 곡절을 알아보니 알몸으로 우는 사람은 바로 바이주였습니다. 나는 원나라의 바이주여.
귀국의 이인복은 나의 과거 시험 합격 동기여. 이성계는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벗어 입히고 개선했는데 공민왕은 바이주에게 벼슬을 내리고 한복이라는 이름을 하사했고 이후로 태물에게는 이원경이라는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이성계와 왜구의 싸움은 남원 웅봉 인월역 전투가 유명한데 이때 왜구의 배 500척이 침범해 인월역에 진을 쳐 온 나라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우왕 5년 이성계는 양광 전라 경상 3도 도순찰사가 되어 왜적을 쳤는데 이 싸움에서 왜적의 장수 아기발도를 죽여 온 나라의 이름을 떨쳤고 문신들이 개선시로 답할 정도로 이성계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이성계가 싸움터를 누비며 부린 말은 모두 8마리였으며 이 말들은 하나같이 준마였습니다. 횡운골은 여진산으로 이성계가 납시를 폐주시키고 홍건적을 평정할 때 탄 준마인데 싸움터에서 화살 2개를 맞았습니다. 유린청은 함흥산으로 이성계가 우라산성을 치고 해주에서 왜적을 물리치고 운봉에서 승리할 때 탔는데 화살 3개를 맞았는데 31년을 살았고 죽은 후 석조에 넣어 땅에 묻었는데 이성계가 아끼던 내마였습니다. 추풍우는 여진산이며 전쟁터에서 화살 1개를 맞았고 발전자는 안변산이고 용등자는 단천산으로 해주에서 왜구를 평정할 때 탔으며 화살 1개를 맞았습니다. 응상백은 제주산으로 위화도 회군 때 탔고 사자왕은 강화도 매도산으로 지리산에서 왜구를 물리칠 때 탔으며 현표는 함흥산으로 토화동에서 왜구를 물리칠 때 탔습니다. 훗날 세종은 화가 안견에게 명해 이들 8마리 준마의 형상을 그리게 하고 성산문 등 지편전 학사에게 그 찬을 짓게 했습니다. 꿈 해몽으로 시작된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인연. 이성계가 고려조에서 동북면 병마사로 재직하며 안변에 있을 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여러 집의 닭이 한꺼번에 울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집에 들어가서 석갈에 3개를 짊어졌는데 바로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깨져 이성계가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옆에 노파가 앉아 있었는데 꿈이 기이해 노파에게 해몽을 부탁하자 노파가 이성계의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았습니다. 내게 꿈을 말하지 마오. 장부의 일을 어찌 하잘것없는 여자가 알겠어?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설봉산이 있어. 그 산에 터굴이 있는데 스님이 수도하고 있어이다. 그 중에게 해몽을 부탁해보시오. 이성계가 설봉산 토구를 찾아갔는데 스님이 면벽을 하고 앉아 삼매경에 빠져 있었고 인기척을 내도 꼼짝하지 않아 스님이 돌아앉아 자기를 알아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설핏꼬리를 감추려 하는 시각, 그중이 꿈에서 깨어난 듯 돌아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고는 혼잣말처럼 웅얼댔습니다. 어느 짐승이 왔나? 스님, 이제야 제 기척을 알아채셨구려. 그대는 동북면 병마사가 아니오. 저를 아시나이까? 고려에서 어찌 명궁송원을 모르리오. 스님, 꿈이 너무도 기이하여 해몽을 듣고자 왔나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해보. 꿈이 천기를 누설할 것 같으면 큰일 아니겠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이오. 알겠소이다. 스님, 실은 어젯밤 동네 닭이 한꺼번에 우는 꿈을 꾸었소이다. 닭울음 소리가 어떻게 나지요? 꼭기어 하고 울더이다. 꼭기요를 한자로 쓰면 고기이요. 즉 고귀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뜻이요. 더구나 온 동네 닭이 한꺼번에 울었으니 온 나라에 귀한 인물이 등장한다는 예고요. 또 이런 꿈도 꾸었소이다. 무너진 집에 들어가 석갈에 셋을 등에 지고 나왔소이다. 축하하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천기이니 함부로 할 말이 못돼요. 무슨 말씀이요? 등에 석갈에 셋을 진 것은 임금 왕자 형상입니다. 아시겠소? 설마 내가 천기이니 입에 자물통을 잠그시오. 이런 꿈도 꾸었소이다.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깨졌소이다. 허허, 점이 가병이군. 꽃이 떨어지면 마침내 열매가 생기고 거울이 떨어져 깨지면 와장창 소리가 나지를 않겠소. 임금 왕자를 뒷받침하는 꿈이요. 열매가 생긴다는 것은 결실을 뜻하고 그러려면 나라에 와장창 소리가 나지 않겠소. 천기인이 혼자만 알고 천운에 따를 준비를 하시구려. 고맙소이다. 스님의 함자를 알고 싶소이다. 연경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아니 되는 무학이라 하오. 무학의 속성은 박이요. 이름은 자초로 호가 무학이었는데 지금의 합천군 대병면 일대인 경상도 삼기현 출신으로
18세에 출가해 소지선사에게 머리를 깎이고 중이 되었습니다. 용문산 해명국사에게 불법을 배운 후 묘양산 금강굴 등을 찾아 수도했으며 고려 공민왕 초에 연경에 가서 지공대사에게 배우고 이듬해 법천사의 나웅을 찾았습니다. 중국 오대산 등지를 순례한 후 서산 영암사에서 나웅을 만나 수년간 머물다가 공민왕 5년인 1356년에 귀국, 수도에 정진했습니다. 이때 설봉산 토굴에서 이성계를 만나 해몽을 해주고 이 일이 인연이 되어 뒷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자 무학은 왕사로 활약했습니다. 이성계는 나라를 세운 후 설봉산 토굴터에 절을 짓고 서광사라고 했는데 왕자를 풀이했다는 뜻으로 임금 될 꿈이라고 풀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은 야사에 등장하는 이성계의 잠저 시절 이야기였습니다.